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일러 윤성필입니다. 박사 임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요즘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코로나에 안 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면역력을 어떻게 해야 저희가 높이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면역력은 네. 우리 몸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시스템이에요. 예. 면역력이 높아지면 이제 바이러스, 세균, 그리고 각종 미세인자들로부터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서 질병을 예방을 해줘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기가 쉽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피곤해지고 입도 갈라지고 입술도 트고 감기도 쉽게 걸리고 코로나도 쉽게 걸리죠. 각종 이제 피부 질환도 일어나고 알레르기도 나오고 염증도 생기고 이제 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면역력을 우리가 항상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는 그 군인들을 그렇죠. 강하게 키워야 되는 거네요. 예. 면역력을 키우려면 이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인자들을 먼저 알아야지 그렇죠. 고칠 수 있으니까요. 예. 일단은 이제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뭡니까? 우리 몸에 해 같은 거 들어가면 이것을 이 세균이나 그것을 죽이려고 산소를 만들어요.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생겨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이것이 몸에 쌓이면 반대로 우리 몸을 공격해서 이제 몸에 녹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전쟁하고 나서 그 잔해나 뭐 그런 화학 성분이 이제 남아 있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받으면 만병의 원인이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항원들. 그러니까 미세먼지, 중금속, 환경 호르몬, 또한 방사선 같은 거 항상 말씀드렸죠. 또 자외선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되고, 그리고 산화된 LDL, 그러니까 이제 지방산 같은 거,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쉽게 말해서 아프고 했을 때는 이 사이토카인이 나와서 염증을 일으켜요. 이것들이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이 인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NF-kappa비라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회부로 들어가서 DNA까지 좀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사멸을 일으키고 심하면 이제 그래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까지도 가죠. 단백질이 DNA까지 바꾸는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은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이제 몸에 이런 이제 염증을 살짝 일으켜요.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치료 과정에 생기는 거죠. 가벼운 염증 과정은. 근데 이것이 심해져 버리면 이제 그야말로 암으로 되고 전이도 시키고. 예를 들면 백신 같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네요. 백신은 바이러스 있잖아요. 네. 바이러스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약하게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약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그것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죠. 면역세포는 70%가 뇌가 아니라 장에 있어요. 장에. 그래요? 뇌는 30% 정도, 70%가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는 거의 100조 이상의 미세균들이 살고 있어. 그 중에서 80%가 유익균이고 20% 정도 유해균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유익균이 항상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장하고 사람의 DNA랑 미생물의 DNA가 서로 연계돼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유익균이 활발하게 해야지만이 우리 면역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항상 유익균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려면 장에 유익균이 항상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식이섬유 같은 거, 그것을 좋은 것을 섭취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몸에 유익하는 살아있는 생균이에요. 그것을 좀 먹어주고. 네. 그런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유산균, 뭐 비피드스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을 좀 잘 섭취를 해주시면 면역세포를 올리는데 일조를 합니다. 두 번째가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가 생기면 부신피질 호르몬도 분비되고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지방도 쌓여서 비만도 되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면역력이 많이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제 수면. 충분한 수면을 해놓으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저하되죠. NK 셀이라 해가지고 자연 살해세포라고 그래요. 그것이 한 4시간 이하로 잤을 때는 한 70%가 감소가 돼요. 제가 아는 이제 형님이 계신데 잠을 한 3-4시간만 주무세요. 나머지는 정신력으로 버텨야 된다. 잠을 오래 자는 게 오히려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잠은
성인들은 한 7시간은 자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7시간은 자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애들 소아는 10시간에서 12시간은 자주 해야 돼요. 네. 잠자는 동안에 면역력이 정상화가 돼요. 수면은 충분하게 취해줘야 돼요. 형님 들으셨죠? 꼭 수면 최소 7시간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체온 유지. 체온이 1도가 떨어질 때는 면역력도 30%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체온을 잘 유지를 해주려면 목욕 좋아하는 사람은 반신욕이나 조격 같은 것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주면 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그만큼 면역력이 증가가 돼요. 또 하나는 체온을 올리는 성분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강차. 자주 드시면 체온 많이 올라가요. 거기다가 이제 부추, 뭐 참깨, 단호박 같은 것도 체온을 조금 올리는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가장 쉽게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생강차를 하루에 몇 번 마시면 돼요. 생강차에는 진저론 성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소염 성분도 되고 혈액도 증가시키고 체온까지 좀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웃으면 돼요. 웃으면 좋아요. 왜냐면 웃으면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도 올라가고 해춘 호르몬인 멜라토닌도 많이 분비가 되고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면역력이 높다고 그렇습니다. 우울했을 때는 면역세포인 T세포가 또 떨어져요. 항상 조금 웃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없지만은 네. SNS를 통해서라도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면역력을 높이려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을 섭취를 좀 해야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폴리페놀. 폴리페놀에는 레스베라트놀, 그것은 이제 포도주 같은 데도 많죠. 벨리류 많아요. 이것은 상당하게 면역력을 증가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카테킨은 녹차, 홍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또 하나 이제 퀘르세틴이라고 해가지고 양파 껍질에 있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NF-카팝이라는 그 인자를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폴리페놀은 항산화 제품이 그 성분이에요. 그것을 잘 먹고.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영양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은 어떤 부류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영양제도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만은 그냥 평상시 벨리류, 그러니까 블루베리나 포도 그런 거 많이 먹어주면 괜찮죠. 커피 대신에 녹차 마시고 양파 같은 데도 근데 양파에는 껍질에가 더 많아요. 카레도 면역력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오메가3, 또 비타민C 있죠.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요. 그럼 버섯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 성분 발효홍삼. 그것은 꼭 먹어줘야 되죠. 그러다 비타민 D는 우유나 계란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계란은 계속 뭐 한두 개 먹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가 괜찮아져. 몸에 좋은 성분들을 좀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시면 이제 면역력이 증가가 돼요. 운동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춤추는 거. 춤추는 거요? 춤추는 거 좋아요. 춤추면 이제 혈마 세포도 발달돼서 이제 치매도 덜 걸리고 훨씬 더 면역력이 또 올라간다고 그래요. 운동을 이제 꾸준하게 하면 에너지 대사도 활발해지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면역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줄기세포를 하고 있어요. 지방 안에서 잠자고 있는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깨워가지고 정맥에다 투여를 해요. 그러면 그야말로 면역력이 상승을 해요. 면역이 심하게 안 좋은 사람들은 줄기세포 시술로 많이 또 좋아지는 의료로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이제 병원을 찾아가시면 되고 평상시에 조금 본인이 노력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빨리 해소되고 수면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 좀 잘하고 그러면 많이 좋아져요. 궁금한 건데 줄기세포의 위치가 원래 지방 안에 있는 거예요?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이제 지방에도 있고 골수에도 있고 그래요. 혈액에도 있고 그런데 골수나 혈액이나 태반 같은데 있는 것은 양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배양을 해야 돼. 그래서 늘려야 되는데 지방에는 엄청 많아서 지방에서 뽑으면 배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지방에서 추출해가지고 몸에다 투여해주면 면역력 올라가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재생이 돼요. 그래서 좀 젊어지는 거죠. 이렇게 혈액이랑 골수랑 지방이랑 다른 곳에서 추출하는 줄기세포가 똑같은 줄기세포인가요? 아니면은 질이 다른가요?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도 있고 성체 줄기세포가 있어요. 배아 줄기세포는 이제 황우석 박사가 하는 것이라 그것은 이제 불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가 가장 안전하고 치료 효과가 조금 있어요. 저도 줄기세포를 한 3번 맞았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건강하고 젊음을 좀 유지할 수 있어요. 원장님 직접 시도를 많이 해보시네요. 예전에 틸도 만드신 분을 초빙해서 놔보시고 줄기세포도 마시고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지 우리 병원에 오신 분한테
더 건강하고 좋은 치료를 해드릴 수 있어서 내가 먼저 잘 신경을 써야 돼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네, 오늘도 제가 궁금했던 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인사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길러 윤성필이었고요. 의학 박사 임종학이었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